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코텍의 마지막 분석 영상으로서 세 번째 편에 해당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텍의 두 번째 주력 제품인 PID 관련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PID는 약자는 Public Information Display이고요. 22년도에 코텍 전체 매출액의 22년 2분기에 기준으로 코텍 전체 매출액의 약 42%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관련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래는 그 PID 제품군만의 매출액, 영업이익, OPM 조합 차트이며 보시면은 19년 3분기부터 매출액의 감소 및 19년 3분기부터 매출액의 감소 및 이로 인한 영업이익의 적자가 발생이 되어 시작되어서 22년 1분기까지 지속됩니다. 영업이익 적자는 19년 4분기부터 발생되기 시작하여서 22년 1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22년 2분기에 매출액의 높은 증가와 더불어서 10개 분기 만에 약 3.6억 원의 소폭 영업이익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 확인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17년도 보시면은 한때 PID의 매출액은 코텍의 주력 제품, 현재 주력 제품이 카지노 모니터 매출액을 넘어섰었고 영업이익률은 한때 12% 정도 10%대 12%대를 기록했었죠. 보시면요.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적자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5%입니다. 보시면요. 플러스 5%이 아니라 이런 안정으로서 보이다가 22년 2분기에 드디어 매출액의 큰 폭 증가와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11개 분기 만에 드디어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PID 제품군에는 대부분의 매출은 서두에서 설명드렸지만 전자칠판용 모니터에서 발생 중이며 그 외에 디지털 사이네이지나 또는 키오스크 디스플레이용 매출도 소폭 발생 중에 있습니다. 카지노용 모니터는 국내 송도에서 생산 중이며 PID 모니터는 각각 국내 송도와 베트남에서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 중 PID 제품군의 주력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칠판은 오직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 중입니다. 아래는 베트남 자회사의 매출액 순위 차트를 표시했고요. PID 제품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칠판을 100% 생산하고 있는 베트남 자회사의 22년 2쿼터 매출액은 고작 74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ID의 22년 2쿼터 매출액은 이전 페이지에서 501억으로 확인됐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베트남 자회사 매출액과 PID 제품 매출액의 높은 격차는 왜 발생했는지 것이랑 의문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베트남에서는 전자칠판을 100% 생산하고 있고 PID 제품의 매출액의 대부분은 전자칠판형 모니터잖아요. 그러면은 501억과 74억이라는 이런 괴리 현상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베트남 자회사는 전자칠판의 생산과 관련된 실적만을 반영하며 실질적인 전자칠판의 판매를 통한 실적은 코텍 본사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베트남 자회사의 매출액과 이익은 전자칠판의 생산과 관련된 실적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자칠판의 매출 판매를 통한 실적은 반영이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십니다. 이는 그 EMS 기업인 한양디지텍과 같은 구조로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한양디지텍 비나 한양디지텍 그래갖고 그 베트남에서 무드를 생산해 갖고요. 그 다음에 국내로 수출을 이관시키고 모든 관련 제품의 매출 실적은 한양디지텍 본사 쪽에 이제 포함이 되는 구조죠.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베트남 자회사에서 생산 실적만 베트남 자회사는 잡히고 모든 판매 실적은 본사 쪽에 이제 잡히는 구조로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금액의 이격이 높은 괴리가 발생되는 것이 이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전자칠판의 전방 세트 업황을 추론하고자 하면은 카지노형 모니터 고객사인 IGT와 그 사이언티픽 게임스의 매출액과 재고 자산을 체크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자칠판의 주요 고객사는 그 스마트 테크놀로지스라는 캐나다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확인하려 하였으나 아쉽게도 해당 기업은 2015년까지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었으나 2016년에 대만의 폭스콘으로 인수 후 합병되어서 실적에 파악이 불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업황과 관련해서 확인한 바로는 전자칠판은 주로 학교에 납품되고 있으며 당초 20년부터 수요 증가의 개연성이 높았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발생으로 인해서 수요 발생은 지연되었고 22년으로 접어들면서 드디어 전 세계 학교들의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과정을 통해서 이연됐던 전자칠판의 수요가 높게 발생되는 추세라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이전 페이지의 매출액 현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0년부터 전자칠판 수요의 발생이 개연성이 높았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20년 1분기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칠판은 학교 대면 수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계속 이연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되고 학교 또한 비대면에서 대면 현황으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본격화되는 시점이었던 21년 4분기부터 22년 1분기, 22년 2분기 이연됐던 수요가 폭발되면서 매출액이 급증하게 되는 현황을 지금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코텍의 주요 제품인 두 개의 주요 제품들인 전방 업황은 카지노하고 학교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리오프닝의 수혜주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며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진정한 리오프닝의 수혜주라고 써놨고요. 코로나 여파로 아직까지 정상화까지의 예력이 남아있는 카지노 업황 등 최근에 마카오 카지노 현황 등 보면은 락다운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22년 7월에는 마카오 카지노 업황은 매출액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카지노 업황들이 살아날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모든 매출 성장에 대한 여력은 남아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GPM의 향후 개선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세 가지 사항인 판매량 추이, 원재료 가격 현황, 그리고 전방산업 여건에 대해서 각각 확인해 보았으며 판매량 추이하고 원재료 가격 현황은 1편에서 코텍 관련 1편 영상에서 털었고요. 전방산업 여건에 관련해서는 2편하고 지금 현재 3편에서 각각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확인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 추이는 긍정적, 휴관점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원재료 가격 현황은 부정적, 피관점이죠. 어차피 제품 가격은 장기적으로 원재료 가격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국내 LCD 판넬의 가격이 계속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가격도 같이 연동돼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현황에서 피관점으로는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방산업 여건을 두 가지를 체크해 보셨는데 같이 체크해 봤잖아요. 카지노 업황하고 모니터 현황하고 그 다음에 학교 리오프닝 대면 수업의 전환 관련해서 긍정적 그래서 휴관점으로는 두 가지의 긍정적인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피관점으로는 한 가지의 부정적인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종합하면은 세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은 비록 피관점으로는 부정적이나 전방산업 여건 등의 호조와 신규 매출처의 확보를 감안시 휴관점으로 긍정적 포인트가 더 우세하다 여겨지면 이는 원재료 가격의 하락과 연동되는 피해 하락을 일정 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마진 측면으로도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코텍의 22년 하반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매출액 상승, 매출 총이익의 증가, 판관 비율의 하락의 3박자가 동시에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 경우에 OPM의 QOQ 상승이 조심스레 출현됩니다. 물론 이 해당 의견은 개인적인 사견이며 틀릴 수 있음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련 내용들은 1편, 코텍 관련 1편과 2편을 같이 보셔야지만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편만 보시면은 해당 설명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편, 2편을 반드시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 코텍의 그 현금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차트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은 21년 2분기부터 지속적인 발생 중인 좋지 않은 현금 흐름 추이입니다. 파란색이 OCF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회색이 FCF, 프리캐시플로 잉여 현금 흐름이거든요. 근데 19년 21년 2분기부터 OCF하고 FCF가 계속 5개 연속 분기 마이너스 현금으로 보이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래서 해당 사항은 리스크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마이너스 OCF와 FC 원인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살펴보니까요. 현금흐름에서 확인 결과 역시 주요 사유는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의 급증 사유이며 이와 관련 리스크 여부를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현황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재고자산 관련 현황입니다. 아래는 재고자산 관련 현황이고 재고자산 금액 및 회전율 파란색 차트 조합 차트이며 재고자산은 21년 3분기를 기점으로 지속 급증 중에 있으며 22년 2분기에 역대 분기 최대 재고자산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 가능합니다. 22년 2분기에 역대 재고자산 금액. 또 회전율 측면으로 22년 2분기에 최고 재고자산 금액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율은 과거 장기간 박스권을 빨간색으로 그려놨거든요. 박스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과 회전율의 QOQ 상승 추이를 고려할 경우에 리스크가 높지 않다 판단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매출채권 관련 현황을 체크해봤고요. 아래는 코텍의 대선 춘당금 설정리 현황으로 5% 미만으로 안정적인 모습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래의 매출채권 잔액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대부분의 매출채권은 6개월 이내 회수 가능한 점을 통해서 약 98.63%가 6개월 이내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도 리스크는 높지 않다고 판단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매출채권 관련해서 회전율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매출채권 회전율 및 대성춘당금 설정률의 장기 조합 차트를 통해서 매출채권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분기의 매출채권은 역대 분기 최대 매출채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회전율은 과거 장기간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추세 상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놓여 있는 점은 그리고 장기간의 대선 충당금 설정률 또한 1% 내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장기간 추세를 감안시에 현재 매출채권이 비록 최대 매출채권 기록하고 있지만은 매출액의 최대 분기 역대 최대 인정과 매출채권 회전율의 안정적인 모습을 감안시에 매출채권 관련해서 또한 재고자산과 마찬가지로 리스크는 높지 않은 부분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코텍 관련해서 그 현금 흐름에 대한 리스크에 관련된 사항을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전율, 그다음 매출채권 대선 충당금, 잔액 현황 등에 관련해서 이렇게 체크해 봤고요. 리스크는 높지 않다고 판단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코텍의 주가 상승 촉매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현재 성장 전략을 시도하는 초입 구간의 여부인지를
여러 지표들의 조합을 통해서 파악하도록 보도록 하겠는데, 이거는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직접 조합 차트를 만들어 보시라는 숙제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텍 관련해서 총 3편의 영상을 통해서 분석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코텍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22년 3분기, 4분기 포워드 미래 실적에 대해서 추론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의견은 물론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으며 이 점 반드시 유의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